오늘도 특별한 하루 들려오는 음악 소리 남의 대표 방송 FM 91.9MHz 남의 FM. 요즘 우리 아이들 졸업과 입학 시즌이잖아요. 새로운 학기를 맞이하는 친구들도 있고 아예 유치원에서 학교에 입학하거나 새롭게 중학생, 고등학생이 되는 친구들도 있을 텐데 그만큼 우리 부모님들은 아이들 새학기 준비하느라 분주한 시간을 보내고 계실 것 같아요. 오늘은 중학교, 초등학교, 어린이집 다 다른 연령의 아이를 무려 3명이나 키우고 계시는 슈퍼우먼 육아동지를 어렵게 모시고 왔습니다. 각기의 개성이 저마다 너무나 다른 새 아이를 키우면서도 본인의 삶을 정말 열심히 즐겁게 사시는 이윤미님과 함께 재미있는 시골 육아 이야기 나누어 볼게요. 첫 곡 듣고 오겠습니다. 장나라의 스노우맨. Wonder where it's snowing. Oh, baby. When it snows. 그렇게 사랑은 왔죠. Be with me. Be with me. 하얀 눈처럼. One day when it starts snowing. When you are here with me. I will hold you in my arms. Till the snow melt away. 않을 만큼 꼭 안아줄 거야. 조금은 커졌니? 그때는 미안해. 너보다 큰 눈사람 부러워하던 너. When it snows, 거리에 많은 사람들. Be with me, be with me. 어디쯤 서 있니? 내게로 달려와 줄래? Be with me, be with me. 나의 첫사랑. White snowman. You'll be with me when it's snowing. 우리 그냥 만나자고 약속했죠. 열번째 천둥이 또 흰 눈이 내려오는 날 꽁꽁 얼어붙은 손이 부러대던 어린 시절 봄하늘 사랑. One day when it starts snowing. When you are here with me. When you're here with me. I will hold you in my arms. Till the snow melt away. 햇살은 눈부신데 왜 마음은 아플까. 눈사람처럼 울던 착했던 네 마음. When it snows, 거리에 많은 사람들. Be with me, be with me. 어디쯤 서 있니? Baby, when it snows. 내게로 달려와 줄래? Be with me. 나의 첫사랑. Baby, when it snows. 그렇게 사랑은 왔죠. Be with me, be with me. 하얀 눈처럼. 이렇게 겨울이 오면. Be with me, baby, be with me. My smiling white snowman. 네, 김보람의 남해에서 시골육아 13번째 방송으로 돌아온 람디입니다. 요즘 저희 방송에 반가운 초대 손님들이 한 분, 두 분씩 와주고 계신데요. 오늘은 3번째 게스트가 나와주셨어요. 이분은 우선 제가 간략하게 먼저 소개를 드리자면 저랑 굉장히 친밀한 사이고요. 저의 첫 남해 적응 시절부터 지금까지 저를 다 지켜본 분이세요.
저보다 남해에 먼저 귀촌을 해오신 귀촌 선배이시고 같은 마을에 살면서 제가 하준이 낳고 시골 생활에 적응하기 힘들어서 막 우울증 걸리고 하던 시절에 집에 불러서 막 맛있는 것도 해주시고 저에게 정말 많은 위안이 되어주셨던 고마운 언니이기도 해요. 오늘의 람디를 만들어 주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 저의 은인 같은 이윤미님을 모셔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윤미님. 반갑습니다. 자기소개 부탁드릴게요. 안녕하세요. 저는 남해에서 3남매를 키우며 하루하루 치열하게 살고 있는 워킹맘으로 육아 경력 15년 차인 이윤미입니다. 지금 저는 남해의 아름다운 마을인 다랭이 마을의 사무장과 다랭이 마을과 같은 마을들의 협의체가 있는데요. 그 남해 체험휴양마을협의회라는 곳에서 사무국장을 겸하고 있습니다. 와, 오늘 제가 반가운 분이 나오셔서 지금 엄청 신이 났어요. 저희가 서로 잘 아는 사이고 또 둘 다 수다쟁이라서 오늘 풀어놓을 이야기가 많을 것 같은데 잘하면 이번 시간에 얘기가 다 안 끝날 수도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지금 유미님 하시는 일이 우리 다랭이 마을에서 사무장을 하고 있다고 하시는데 굉장히 흥미롭거든요. 하시는 일에 대해서 조금만 더 자세히 설명해 주실 수 있을까요? 제 일에 대해서 오늘 이야기를 시작하면 네. 육아 이야기 시작도 못할 수도 있어요. 그래도 짧게 설명을 드리자면 네네네. 우리나라에 농촌 체험휴양마을이라는 곳이 있어요. 네네. 전국으로 치면 몇백 개나 있는데 농촌 활성화를 위해서 계속해서 우리나라에서 장려하고 추진하는 사업의 일환인데요. 그런 농촌 체험휴양마을들이 남해에는 10마을 정도가 있어요. 다른 지자체보다 많은 편인데 남해 여행할 때 너무 관광지 말고 좀 남해스러움을 느낄 수 있는 곳도 이런 체험휴양마을이거든요. 마을마다 특색이 있고 진행하는 체험들이 조금씩 다 달라서 여행을 하신다면 유명 관광지와 체험마을 한두 곳을 들리셔도 좋을 것 같아요. 네네. 저는 거기서도 다랭이 마을에서 일을 하고 있는데요. 네. 다랭이 마을은 워낙 유명한 곳이기도 한데 그죠. 거기서 저는 계절에 맞는 체험 진행도 하고 마을의 크고 작은 행사를 기획하고 진행하는 일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다랭이 마을은 제가 좀 잠시 맡은 저희 부캐 같은 직업이고요. 네네. 원래 이제 이런 마을들의 협의체인 협의회에서 사업을 추진하고 진행하고 그런 일을 하는 사무국장이 저의 본캐입니다. 그렇군요. 네. 저도 유미님 근무 현장에 한번 놀러 가본 적이 있는데 세상에나 너무 아름다운 다랭이 마을을 배경으로 하는 사무실이라서 진짜 꿈의 근무지라고 부러워했던 기억이 있어요. 그런 건 정말 남해에서나 꿈꿔볼 수 있는 일이 아닌가 싶은데요. 지금 남해 귀촌하신 지는 얼마나 되셨을까요? 귀촌하게 되신 이야기 좀 들려주세요. 제가 남해로 온 지는 8년 정도 됐고요. 네네. 좀 여러 가지 복합적인 이유가 있었는데요. 저는 큰아이가 초등학교 들어가면서 도시에서 사교육 같은 걸 좀 시키면서 살고 싶지 않았고, 또 두 번째 이유로는 아빠가 그 당시 일을 하면서 지금 생각하면 번아웃 같은 게 아닌가 싶은데 엄청 바쁘게 지내고 업무 스트레스가 심한 대기업 회사원이었어요. 네네. 정신적으로 스트레스를 받는 일이 그 당시에 좀 많이 생겼었고, 그래서 그때 제가 남편 보고 일 그만두고 우리 가족한테 더 집중할 수 있는 다른 일을 한번 해보자 뭐 이러면서 막 부추겼던 것 같아요. 네. 네, 그쯤에 우리 가족이 주말마다 캠핑을 막 다닐 때였는데 특히 남해로 많이 왔었어요. 남해에서 막연히 우리 캠핑장 같은 거 하면서 살면 좋겠다 뭐 이런 마음으로 남편의 고향인 남해로 오게 되었어요. 그러셨군요. 귀촌하시는 분들의 대다수가 이렇게 쳇바퀴처럼 돌아가는 대도시에서 여유 없이 바쁘고 이렇게 사는 삶에 회의를 느껴서 오시게 되었다고 하시던데 윤미님의 경우도 마찬가지셨던 것 같아요. 그리고 아무래도 아예 연고가 없는 곳보다는 남편의 고향인 남해가 좀 더 정착하기에도 편한 부분도 있어서 결정을 하게 되신 게 아닌가 합니다. 이쯤에서 한 곡 듣고 와서 윤미님의 본격적인 남해 정착 이야기 한번 들어볼게요. 첫 곡으로 아이브의 11 골라주셨잖아요. 선곡 이유가 있으실까요?
오늘 라디오 방송국에 같이 따라온 우리 아이브의 장원영 팬, 우리 딸의 최애 노래입니다. 네네. 엄마 눈에는 장원영보다 혜림이니가 더 예뻐라고 말해주고 싶어요. 네. 오늘 안 그래도 방송국의 따님 혜림 양이 엄마 방송 응원차 함께 자리에 있는데요. 엄마를 닮아서 엄청 예뻐요. 꽃처럼 예쁜 우리 윤미님의 사랑스러운 딸 혜림 양의 애창곡 아이브의 11 듣고 오실게요. 따분한 나의 눈빛이 무표정하던 얼굴이 널 보며 빛나고 있어. 널 담은 눈동자는 어려 내 안에 빼곡하게 피어나는 내가 지금 느끼는 이 감정들은 true. 내 입술을 간지럽힌 낯선 그 이름 난 몰랐어 내 맘이 이리 다채로운지. 긴 꿈을 꾸게 해 이 방은 작은 heaven. 춤을 추고 내 실컷 어지러울 만큼 Oh my god 한가운데 채우고 있어. 잘 봐 1, 2, 3, 4, 5, 6, 7 You make me feel like 11. 투명한 너와 나의 사이가 많이 들여다보다 일렁인 물결 속으로 또 빠져드는 걸. 그날 향기로운 보랏빛의 물 셀 수 없이 반복해도 기분 좋은 꿈. 감히 누가 이렇게 날 설레게 해줘. 난 몰랐어 내 맘이 이리 다채로운지. 긴 꿈을 꾸게 해 이 방은 작은 heaven. 춤을 추고 내 실컷 어지러울 만큼 Oh my god 한가운데 채우고 있어. 잘 봐 1, 2, 3, 4, 5, 6, 7 You make me feel like 11. 내 앞에 있는 너를 그 눈에 비친 나를 내 앞에 있는 너를 그 눈에 비친 나를 가만히 바라봐. Don't say now 서둘러 오진 마. 이 순간이 좋아. 난 미처 몰랐어 내 맘이 이리 다채로운지. 이 꿈을 꾸게 해 이 방은 작은 heaven. 춤을 추고 내 실컷 어지러울 만큼 Oh my god 한가운데 채우고 있어. 잘 봐 1, 2, 3, 4, 5, 6, 7 You make me feel like 11. 내 앞에 있는 너를 그 눈에 비친 나를 내 앞에 있는 너를 그 눈에 비친 나를 사랑하게 되거든. 네, 신나는 노래 잘 들었고요. 지금 노래가 나간 동안에 육아 얘기 실컷 했는데 오늘의 게스트 이은미님의 이야기 계속 이어나가 볼게요. 처음 도시에서 남해 오셨을 때 어떻게 생활하셨는지 좀 궁금합니다. 저는 바다가 이쁜 상주 해수욕장에 있는 상주면에 5년 정도를 살았어요. 상주의 부모님 소유의 시골집에서 살았는데요. 저희는 한 1, 2년 정도만 있을 거라 생각하고 처음에는 우리의 집을 작게 짓자 뭐 이런 막 그런 네. 계획으로 부모님 댁에 빌려서 잠시 살자 하면서 크게 수리하지는 못하고 그냥 불편한 시골 주택에서 살았어요. 네. 강아지 한 마리 하고 마당에 각종 과일나무도 있었고 사는데 좀 불편한 점이 있었지만 또 생각하면 그때 시절이 너무 따뜻한 시절이었던 것 같아요. 맞아요. 저 윤미님 사시던 집 자주 놀러 갔던 기억이 나는데요. 벼 따뜻한 날에는 아이도 마당에서 놀 수 있고 뭐 이런저런 나무들도 키우고 참 좋았던 기억이 납니다. 혹시 사시는 동안에 시골집 에피소드 같은 거 없으셨을까요? 에피소드 진짜 많죠. 그리고 시골 주택에 살다 보면은 각종 네. 벌레와 친해질 수밖에 없는데요. 맞아요. 저는 진짜 벌레를 너무나도 무서워하고 싫어했는데 네네. 어쩔 수 없이 만날 때가 많았어요. 네네. 저희 집은 세탁기가 집 밖을 나와서 음. 창고에 있었는데 장마철쯤 되면은 습기 그 가득한 날에는 빨래에 늘 진해가 한 마리씩 들어있는 거예요. 네.
네. 그 보통은 지네를 딱 털고 세탁기에 넣는데 세탁물을 네. 어느 날은 세탁기에 돌리고 이제 다 세탁물을 딱 꺼내는 다 된 세탁물을 꺼내는데 네. 그 속에 지네가 살아있는 거예요. 진짜 엄청 큰 지독한 지네가. 시골 지네. 세탁기가 1시간이나 돌았는데 어떻게 살았지? 막 놀라면서 네. 정말 기겁했던 그런 기억이 있네요. 네. 지 사건도 있는데 그거는 월요일 아침 방송이니까 하지 말게요. 네네네네네. 네. 그리고 또 지 사건 넘어가 그냥 얘기 안 하고 저희 집에 강아지 한 마리를 키웠는데 네네. 그 강아지는 저희 아버님이 남해 이동면에 시장에 있어요. 여기 남해 사람들은 거기를 이동자라고 부르거든요. 이동장인데 약간 네네. 이동자에 가서 이렇게 얘기를 하세요. 보통 거기서 이제 15,000원에 사온 이제 수컷 강아지라고 사오셨어요. 네네. 이름도 우리가 늠름하게 흑산이라고 이렇게 까만 개였거든요. 네. 털도 까맣고 막 눈도 네네. 까만 그런 까만 개여서 흑산이라고 지었는데 우리가 마당에서 이렇게 키우는데 어느 날 이제 추운 날이었는데 자기 집에 잘 안 나오는 거예요. 네네. 그래서 그냥 추워서 그러나 보다. 저도 잘 개를 키워본 적이 없어서 그냥 뭐 먹이 주고 이 정도 수준만 했었지 잘 몰랐어요. 네. 그때 1월 1일이었는데 네. 아침에 엄청 추운 날에 오. 거기 흑산이가 네. 새끼를 낳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너무 당황해가지고 전부 다 가족들이 수컷이라고 데리고 왔는데 네. 얘가 암컷이었던 거예요. 그거 몰랐고 얘가 이제 그건 우리 너무 당황해서 그때 하여튼 막 산바라지 한다고 그 부랴부랴 미역국 끓여가지고 아빠도 미역국, 모르고 네. 누군지 모르고 아빠 몰라. 시골 특성이 시골 특성 아빠를 몰라. 그래서 그 순간은 몇 마리가 있어요. 가서 따질래 했는데 못 따지고. 언제 온 거야 우리 집에. 근데 뭐 딱 3마리가 태어났는데 3마리가 진짜 귀여웠거든요. 이름도 그때 쫑이, 땡이, 롱이라고 지어가지고 애들이 엄청 좋아했죠 그때. 그렇죠. 그런 기억이 있네요. 너무 웃깁니다. 시골에서 만들 수 있는 에피소드인 것 같아요, 그죠? 저도 지금 시부모님 댁에 같이 사는데 시골 의자부종 개가 한 마리 있는데 저도 잘 키워보지 않아서 개를 잘 몰라서 윤미님의 실수가 좀 이해가 되고 이조차도 너무 웃음이 납니다. 이쯤에서 한 곡 더 듣고 와서 시골 육아 이야기 한번 자세히 나눠볼게요. 옥상 달빛의 달리기 선곡해 주셨거든요. 선곡 이유 한번 여쭤볼게요. 그냥 육아는 네네. 아주 긴 장거리 달리기 같은 거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네네. 그냥 우리 다 같이 지치지 말고 페이스 조절하면서 끝까지 잘해보자는 의미로 선곡했습니다. 맞아요. 육아 장거리 달리기 굉장히 공감되고요. 저도 아이를 독립된 하나의 건강한 성인으로 20년간 잘 키워내는 게 최종 목표인데요. 너무 지치지 않게 천천히 그리고 이왕이면 즐겁고 행복하게 우리만의 달리기를 잘 해나가자라는 생각을 종종 해요. 전국의 육아 대디, 육아맘에게 전하는 윤미님의 응원가 옥상 달빛의 달리기 듣고 오실게요. 지겨운가요? 힘든가요? 숨이 턱까지 찼나요? 할 수 없죠. 어차피 시작해버린 것을 쏟아지는 햇살 속에 입이 바싹 말라와도 할 수 없죠. 창피하게 멈춰설 순 없으니 단 한 가지 약속은 틀림없이 끝이 있다는 것. 끝난 뒤에 지겨울 만큼 오랫동안 쉴 수 있다는 것. 쏟아지는 햇살 속에 입이 바싹 말라와도 할 수 없죠.
볼 순 없으니 이유도 없이 가끔은 눈물 나게 억울하겠죠. 1등 아닌 보통들에겐 박수조차 남의 일인 걸 하나까지 약속은 틀림없이 끝이 있다는 걸 끝난 뒤에 지겨울 만큼 오랫동안 쉴 수 있다는 걸 뚜뚜두 뚜뚜두 네, 뿜뿜 기운 받으셨죠? 그럼 계속 이야기 이어나가서 윤미님이 도시에서 나고 자란 도시 엄마시고 윤미님은 또 처음에는 첫째와 둘째를 도시에서 양육을 시작하셨었잖아요. 도시에서 육아를 하다 온 엄마로서 도시 육아와 우리 남의 시골 육아 문화 차이점 같은 거 있으셨을까요? 도시 육아와 시골 육아의 차이점은 개인적으로 제일 큰 건 사교육인 것 같아요. 네. 사교육을 할 수 없어서 좋은 점과 안 좋은 점이 다 있는데 우리 첫째는 7세까지는 도시에 있었는데 엄청 대도시는 아니지만 지방 소도시였었어요. 근데 신도시여가지고 거기서도 교육 열풍이 좀 대단했거든요. 우리 아이도 그때 이미 뭐 각종 학습지, 뭐 수영, 태권도 이런 거 그냥 기본으로 시키고 있었어요. 네네. 시골로 온 뒤에는 그런 사교육들을 뭐 시키려면 읍내로 나가야 하고 뭐 또 그런 수고로움이 있었으니까 저는 아예 생각을 안 했었고 그 당시에는 그리고 시골 오면서 이런 부분은 생각을 또 했었고 아쉽지만은 그런 거 안 하려고 좀 이렇게 온 거였기 때문에 괜찮다고 생각을 했었거든요. 네네. 그 당시 큰아이 도시 친구들은 한 명당 거의 100만 원에 육박하는 사교육비가 들고 있었어요. 네. 저는 6년 동안 사교육을 안 시켰으니 얼마를 아낀 셈인가요? 그래서 그때 저희 가족은 코로나 오기 직전까지는 여행을 참 많이 다녔었어요. 그때 진짜 한국이 네. 같은 시간이라고 생각해요. 네, 이 얘기는 들었던 것 같아요. 여행을 많이 다니신다고 했던 것 같은데 아마 시골이라도 시골 지역마다 다르고 또 읍내냐 뭐 면단이냐에 따라서도 사교육 문화가 살짝은 다를 것 같은데 맞아요. 저희 상주면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학원도 하나도 없고 그러다 보니까 같은 남해 안에 있는데도 남해 읍에 비해서 아이들이 크게 사교육을 할 수 없는 시스템과 환경에 놓여 있는 것 같아요. 저는 개인적으로는 사교육에는 크게 일단은 아직은 관심이 없는 엄마라서 물론 꼭 필요하면 나중에 할 수도 있겠지만 지금 이제 하준이 남의 읍 친구들은 피아노, 뭐 미술, 태권도 이런 걸 하나씩 다 하고 있긴 하더라고요. 근데 저는 아직까지는 유치원을 다니는 것만으로 충분하다고 생각해서 따로 보내고 있지는 않지만 이렇게 사교육을 할 수 없다는 점이 말씀하신 것처럼 장점이자 단점이 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혹시 아이들은 이렇게 남해로 와서 뭐 학원이라든지 사교육을 크게 안 받는 환경이 되어서 직접 어떻게 느꼈는지 좀 궁금해요. 아이들은 뭐 어릴 때는 노는 걸 좋아하니까 뭐 또 엄마 아빠 따라 이사 오고 이런 환경에 대해서 그렇게 막 크게 생각을 안 해요. 그냥 네네. 자연스럽게 다 적응을 하는데 우리 이제 둘째가 좀 크면서 미술이나 이제 여자아이다 보니까 뭐 네네. 미술, 뭐 피아노 이런 걸 막 배우고 싶어 하더라고요. 그렇죠. 상주에서는 다 읍내로 나가야 하니 좀 어렵더라고요, 저는. 네. 그나마 피아노가 상주에서 차로 10분 정도 거리에 있는 미조라는 곳에 있어서 그쵸. 일주일에 2번 정도 데리고 왔다 갔다 하긴 했었어요. 제 생각, 저는 좀 예체능이 어릴 때 배우면 좋은 것 같긴 한데 어릴 때 이런저런 다양한 경험을 해주지 못한다는 거는 좀 아쉽긴 해요. 맞아요. 아마도 도시에서 살다 온 우리 대부분의 귀촌 아이들이 생각하고 있을 것 같은 이야기네요. 도시와 시골의 육아 차이점에 대해서 한번 들어봤고 비슷한 얘기일 수도 있지만 우리 남해에서 아이들을 유치원, 뭐 초등, 중학교까지 보내고 계시니까 우리 윤미님이 생각하시는
현실적인 시골 학교 이야기, 시골 육아의 장단점에 대해서 좀 더 자세히 들려주실 수 있을까요? 시골 육아는 다들 아시다시피 첫째도 자연이고 둘째도 자연인 것 같아요. 네. 그 자연을 항상 가까이에서 살 수 있는 건 너무나 큰 행운이라고 생각하고요. 네네. 그리고 또 시골 학교가 저는 만족도가 정말 높았는데요. 네네. 남해의 다른 면 지역은 제가 보내보지 않아서 잘 모르겠지만 저희는 상주면에 상주초등학교를 보냈었는데 네네. 제가 상주에 올 때만 해도 상주초등학교는 전교생이 27명이었어요. 처음엔 좀 너무 걱정됐죠. 네. 아이들이 또래하고 상호작용하는 게 중요하다고 저도 생각을 하는데 네. 친구가 너무 없으면 어떡하나 뭐 이런 생각을 했었거든요. 그쵸. 당시에 저희 딸이 6살이었는데 그 동네에 우리 동네 6살이 우리 딸밖에 없었어요. 생각나는데 그러다 보니까 특이한 에피소드가 하나 있는데 네네. 교장 선생님이 저희 집으로 찾아오신 적이 있었어요. 네. 이제 이사 온 지 얼마 안 됐었는데 이제 우리 딸이 초등학교 입학하게 되는 2018년도에 네. 입학 예정자가 없다는 거예요. 정말요? 그래서 우리 딸이 이제 2년 후지만 꼭 상주초등학교 입학을 하게 해달라고 이제 입학을 그 해에 당해년도에 이제 입학생이 없으면은 반이 통폐합되고 뭐 이런 일이 생긴다고. 네. 뭐 그렇게 부탁까지 하루스로 오신 거예요. 네네. 그래서 뭐 여차여차해서 이제 큰아이도 초등학교를 보내고 작은아이는 거기 있는 병살 유치원을 보냈는데 보니까 친구하고도 잘 놀고 네네. 이게 또 언니, 오빠, 동생들 이런 식으로 위아래로 다 같이 노는 분위기가 되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걱정은 그냥 엄마의 기우였구나 하는 그런 걸 느끼기도 했어요. 정말요. 교장 선생님이 집으로 직접 찾아오시다니 도시에서는 정말 상상도 할 수 없는 정겨운 풍경입니다. 이쯤에서 한 곡도 듣고 와서 시골학교 이야기 이어나가 볼게요. 나의 사춘기에게 선곡해 주셨어요. 선곡 이유가 뭘까요? 저희 큰아이가 이제 중3에 올라가는데 네. 그 중2병을 작년에 한참 앓고 있다. 중2병이 오더라고요. 네. 그때 늘 이 노래를 듣고 카톡 프사에도 이 노래를 해놓고 네네. 저도 한번 뭔가 싶어 들어봤는데 네. 듣고 진짜 눈물을 흘렸어요. 저도. 그리고 그때 혼란의 사춘기를 겪고 있는 우리 큰애의 마음을 좀 이해하게 된 그런 노래입니다. 그렇군요. 저도 가사를 자세히 한번 들어봐야 될 것 같아요. 이번에는 자랑스러운 우리 첫째 아이자 윤미님의 첫사랑 큰아들과 함께 듣고 싶은 마음으로 골라주신 볼빨간 사춘기의 나의 사춘기에게 듣고 오겠습니다. 나는 한때 내가 이 세상에 사라지길 바랬어. 온 세상이 너무나 깜깜해 매일 밤을 울던 날. 차라리 내가 사라지면 마음이 편할까. 모두가 날 바라보는 시선이 너무나 두려워. 아름답게 아름답던 그 시절을 난 아파서 사랑받을 수 없었던 내가 너무나 싫어서. 엄마는 아빠는 다 나만 바라보는데 내 마음은 그런 게 아닌데 자꾸만 뭐라만 가. 어떡해 시간 이야기라는 말이 내게 정말 맞더라고.
네. 그렇게 처음에는 좀 약간 반신반의하며 아이를 보내게 된 시골 학교가 정말 마음에 들었다고 하시던데 어떤 일들이 있었을까요? 네, 정말 좋았어요. 시골 학교의 장점은 너무 많은데요. 네. 우선 학교에 지원이 많이 되다 보니까 아이들이 체험학습이라든지 이런 기회가 아주 많았고 또 다 무상이라는 거예요. 네. 우리 첫째는 2학년 때 보통 6학년만 수학여행 가잖아요. 네. 근데 전교생이 다 같이 제주도로 다녀왔었어요. 그러니까 전액 학교 지원으로. 그러니까 전교생이라 해봤자 27명이니까 가능한 일이었겠죠. 그리고 해마다 도시체험이라는 이름으로 뭐 서울, 대전, 부산 해마다 갔었고 일주일에 그냥 기본 한 2, 3일씩은 학교에 없어요. 애들이 늘 체험학습을 나가 있어요. 밖으로 네네. 남해 인근으로 뭐 그렇죠. 또 또래 친구가 한 명도 없어서 걱정하던 우리 딸이 그 당시에 이제 1학년 입학할 때 다행히도 네. 4명이 됐어요. 또 그때 다 기촌을 또 하신 분들이 계셔가지고 네네. 4명이 입학한 제 입장에서는 4명이 난데 네, 그쵸. 근데 또 밖에서 봤을 때 4명밖에 엄청 근데 큰데. 그렇게 이제 우리가 입학식을 딱 하는데 6학년 입학식에 6학년 언니 오빠들이 이제 네. 가마를 태워가지고 애들이 입장 한 명 한 명 신입생을. 입장시켜주고 자기 소개 한 명 한 명씩 다 하고 꿈 발표하고 막 우리 딸 그때 상 디자이너 이러면서 발표를 하면서 진짜 축제 같은 입학식을 했었거든요. 네네네. 그리고 또 큰아이 초등학교 졸업할 때는 코로나가 진짜 심할 때였거든요. 근데 아무도 그때 다른 도시학교에서는 뭐 부모님은 참석하지 않고 다들 반에서 뭐 방송으로 뭐 TV만 보면서 졸업식 할 때 그쵸. 우리는 부모님 다 가서 진짜 축제같이 또 졸업식을 했었어요. 그때 네. 연극 발표하고 막 아이들하고 그렇게 재밌게 또 축제를 졸업식을 축제같이 했었죠. 그러니까 도시학교에서는 상상할 수도 없는 일이죠. 네. 또 그 외에 그냥 되게 크고 작은 행사들이 많았는데 네. 거의 부모와 함께하는 행사여가지고 그냥 학교 선생님들, 교장 선생님, 교관 선생님들까지도 그냥 이웃 같은 분위기였어요. 그냥 가면 인사하고 누구 어머니 오셨냐 하고 네네. 좀 그런 그렇네요. 분위기였어요. 오, 세상에나. 가마 타고 입학을 하다니 시골이 아니라 지구 어느 곳에서도 그렇죠. 보기 힘든 훈훈하고 뜻깊은 입학식 날이 아니었나 싶은데요. 우리 도시에 사는 청취자분들은 지금 들으시면서 깜짝 놀라실 것 같아요. 저도 사실 아이를 시골에서 키우고 있긴 하지만 아직 학교에는 보내보지 않아서 유미님의 이런 얘기들을 듣고 있으니까 시골 학교들이 기대가 되고 설레기도 한데요. 그러면 혹시 이번에는 반대로 시골 육아를 하시면서 느낀 뭐 아쉬운 점, 단점 같은 거 조금 있으실까요? 또 시골 육아의 단점은 제가 말한 장점과 다 반대되는 일들일 거예요. 네. 자연만 있고 문화 인프라 없는 게 단점이고 저도 처음에는 주말마다 도시로 놀러 가기도 했고 또 막 아이들에 대해 여러 경험을 막 많이 해줘야겠다 이런 생각으로 좀 많이 나갔던 것 같아요. 네. 시골에선 할 수 있는 게 한계가 있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주말은 도시로 나갔었던 것 같고 어릴 때는 또 사교육을 할 수 없는 환경이 너무 좋았는데 네. 아이가 고학년이 되니까 또 배우고 싶은 걸 배우지 못하는 환경이 또 발목을 잡더라고요. 그게 큰 사교육도 아닌데 네네. 저희 큰아이는 야구를 너무 좋아했는데요. 우리 하준이도 SNS 보니까 야구 엄청 좋아하더라고요. 네. 그렇죠. 우리 첫째도 야구 진짜 좋아했었어요. 네. 롯데 팬이었는데 네. 그 야구 복잡한 룰부터 야구 선수들의 기량, 뭐 롯데 외에 다른 팀들 경기 분석하고 네. 프로 야구 시즌은 그냥 우리 집에는 그 경기가 없는 월요일 빼고는 TV에 그냥 야구가 늘 틀어져 있었어요. 늘 틀어져 있고 마지막에 롯데가 이기면 그 하이라이트 끝까지 다 봐야 됐었고 이제 지는 날에 바로 껐었고 네네, 맞아요. 뭐 그러기도 맞아요. 했는데 직관도 진짜 많이 다녔고 그 야구를 너무 이제 보는 거에 이제 넘어서 하고 싶어 했죠. 그래 하고 싶어 했는데 다음에는 야구 팀이 없어요. 그 야구 그쵸. 스포츠 클럽 같이 아이들이 할 수 있는 곳이 없어서 네. 그러니까 하고 싶은 게 있으면 거기에 대한 몰입을 해줘야 되잖아요. 근데 그 몰입을 해줄 수가 없었던 거죠. 그쵸, 그게 그쵸. 지금도 생각하면 조금 미안하고 그냥 안타깝고 그냥 그런 마음이 이렇게 복합적으로 들어요. 아, 맞아요. 당시에도 윤미님이 이 얘기를 저한테 해주셔서 저도 익히 알고 있던 얘기인데요. 저희는 아직은 하준이가 눈에 띄는 뭐 특기라든지 딱히 크게 하고 싶다고 한 분야가 없어서 괜찮은데 저도 윤미님의 경우가 된다면 많은 고민을 해볼 것 같습니다. 이런 부분들이 여전히 우리 시골의 숙제로 남아 있는 것 같아요.
주제를 조금 바꿔서 이제 첫째, 둘째 얘기 실컷 해주셨으니까 우리 늦둥이 셋째 아가 얘기 한번 해볼게요. 사실 제가 윤미님을 처음 뵀을 때는 저보다 한 살이 많으신데 일찍 결혼을 하셔서 아이를 첫째, 둘째를 거의 다 키워놓으신 상태였단 말이죠. 근데 이게 웬일입니까? 늦둥이가 생기셨어요. 늦둥이 얘기 좀 들려주세요. 네. 한숨. 누뚱이 하면 네. 한숨부터 하가 나오죠. 네. 우리 누뚱이 다 셋째는 한 네. 90%가 계획이 없는 나이에요, 보통. 그래요. 네, 셋째는 그랬었어요. 진짜 당황했었고 네네. 제가 그때는 지금 딱 하고 있는 일을 막 시작했을 때였는데 네네. 여기 체험양말 협의회 일에 진짜 엄청 매력을 느끼고 열정을 좀 다 하고 있을 때였거든요. 네네네. 근데 진짜 띠로리 하고 이제 막둥이가 생긴 걸 알고 네네네. 진짜 당황했었죠. 네. 그런데 정말 우리 막내가 딱 태어난 순간 나는 여태껏 이 아이를 만나기 위해 내가 살았던 거구나. 오, 진짜요? 그 내 존재의 이유를 우리 막둥이에서 찾았죠. 세상에. 그 정도예요. 그냥 기쁨 그 자체예요. 네. 근데 그래도 혹시나 뭐 셋째를 이 말 듣고 셋째 막둥이 기마가. 네. 나이 차가 좀 많이 나는 다둥이 마음은 네. 진짜 힘들긴 한데 또 저희는 첫째하고 둘째가 나이 차가 첫째 둘째와 막내가 나이 차이가 많이 나다 보니까 네네. 도움도 좀 많이 받았어요. 네네. 지금 첫째랑 막내가 12살 차이거든요. 오, 진짜요? 띠동갑이에요. 네. 우리 막둥이가 두 돌쯤까지는 네네. 우리 첫째 둘째가 저의 육아 동지였어요. 네. 큰 아이가 이제 분유를 저보다 더 잘 탔고 막 되게 좀 되게 뿌듯해했거든요. 막 네네. 가루 하나도 없이 딱 탔을 때 네. 둘째는 또 각종 육아 정보를 유튜브를 통해서 막 엄마 그 기저귀 알아? 그 기저귀 써봐 하면서 바꿔봐 이러면서 나 여튼 그렇게 막 장난기도 많고 네. 뭐 웃음기 많고 그냥 진짜 활달하게만 했던 그 큰 아이가 우리 아들이 중2병이 오더라고요. 네. 작년 한 해가 딱 우리 큰 아이가 그 무섭다던 중2 아하. 그리고 우리 막내는 그 막무가내 말 안 통하는 3살. 네. 육아 난이도가 최상이죠. 그렇네요. 그 하여튼 좀 뭐 정신없어. 그때 제 일도 좀 바빴었고 네네. 중2 초반 때 제가 큰아이 신경을 좀 많이 못 써줬었어요. 아무래도 모든 게 막둥이에 집중이 될 수밖에 없거든요. 네네네. 그때 첫째를 진짜 미안했는데 또 나중에 알고 보니 뭐 차라리 그 예민한 시기에 엄마가 바빠서 오히려 더 나았던 것 같기도 하고 네. 괜히 막 참견하고 막 그러는 것보다 네. 뭐 그 시기에는 막 너무 많은 관심도 주지 말고 사랑도 적당히 줘라 하고 막 이러니까 그래요 맞아요. 그러셨군요. 그래서 아까 첫째에게 그 노래를 선곡해 주셨네요. 그러면 이번에 첫째 둘째 아이를 위한 노래 들어봤으니까 귀염둥이 막내에게 주고 싶어서 골라오셨다는 노래 한 곡 듣고 오겠습니다. 정엽의 왜 이제야 왔니? 왜 이제야 왔니? 어디에 있었던 거니? 조금은 늦은 듯 이제야 만났네. 넌 사랑을 믿니? 이런 게 운명인 거니? 달달한 말들이 내게 들리네. 내 앞에 서 있는 네가 꼭
위해선 내가 좀 변한 것 같대. 나 왜 이런 거니? 자꾸만 네 생각만 나. 꿈꾸던 사랑이 너였었나 봐. 내 앞에 서 있는 네가 꼭 네 옆에서 네 손을 꼭 잡고 사랑이 넘치는 눈빛으로 바라보다 유난히 가벼운 발걸음에 저절로 나오는 이 노래가 널 닮아 그럴까 아름다운 이 멜로디. 네 앞에 서 있는 내가 꼭 내 옆에서 내 손을 꼭 잡고 사랑이 넘치는 눈빛으로 나를 보는 네가 좋아. 유난히 가벼운 발걸음에 저절로 나오는 이 노래가 널 닮아 그럴까 아름다운 이 멜로디. 왜 이제야 왔니? 네, 그러면 이번에는 이 질문 한번 드려보고 싶은데요. 남해 귀촌 8년 차신데 요즘 한 달 살기, 시골 귀촌을 꿈꾸시는 분들이 많으시잖아요. 윤미님은 귀촌을 추천하시나요? 만약에 아이가 있다면 4살에서 초등학교 저학년까지는 적극 추천을 해요. 네네. 시골 육아가 좋은 점이 분명 있거든요. 네. 근데 그렇지만 아이 교육만으로 단순히 시골에서 아이 키우는 게 막 좋아 보여서 이렇게 귀촌을 결정하시기에는 체크해야 될 상황이 진짜 많아요. 네네. 아이가 제일 중요하지만 그 나와 배우자의 성향, 또 뭐 바라는 지향점, 가치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충분한 대화가 있어야 한다고 생각해요. 저는 그런 게 좀 부족했었고 그때는 막 못 모르고 그냥 막연히 막 좋겠다 어떻게 막 이렇게 저도 생각하면서 그냥 준비 없이 네. 귀촌을 했었거든요. 네. 그 귀촌 초반에 남편하고 진짜 많이 싸웠고 엄청 후회하고 그쵸. 싸우기만 하면 난 돌아가겠다 하고 맞아요. 하여튼 그랬었어요. 예. 그 저도 여기 귀촌할 때 도시에서 좀 친하게 지냈던 언니가 저한테 이렇게 해준 조언이 있는데 네. 그게 지나고 보니 진짜 인생 조언이었더라고요. 그 언니가 그냥 뭐 무던히 하는 말이 거기 가서 사람에게 정 붙여라 그래야지 산다 이렇게 막 얘기를 해주시는 거예요. 네. 근데 난 처음에 이게 무슨 말이지 하고 그냥 뭔 말이야 뭐 이래서 했었는데 살면서 이해가 되더라고요. 네. 그냥 단순히 뭐 자연이 좋고 바다가 좋아서 뭐 이런 이유는 진짜 2, 3년이면 여기서 꼭 살아야 되는 이유는 아닌 것 같아요. 놀러 오면 되죠. 네, 매주 오면 되죠. 그죠. 매주 볼 수 있고 뭐 언제든지 볼 수 있거든요. 네. 근데 이렇게 중요한 건 사람이고 사람은 또 관계가 중요한 거고 또 사람과의 관계 네. 뭐 어떤 사람을 만났냐에 따라서 내가 계속 여기에 있고 싶고 살고 싶은 이유는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맞아요. 그래서 제가 생각하는 성공적인 기초는 그냥 좋은 사람들을 많이 만나게 되는 거 뭐 그런 거라고 생각을 해요. 네, 그래요. 그런 식으로 와서 그런 즐거움 찾는 것도 하나의 성공적인 귀촌의 모습인 것 같아요. 지금까지 잘 해오셨는데 그러면 앞으로 남해에서 어떤 모습으로 우리 삼남매를 키우고 살고 싶은지 여쭤봐도 될까요? 남해에서 이렇게 라기보다는 네. 제가 아이 셋을 키우다 보니까 큰애는 사춘기를 지나고 있고 또 둘째는 곧 사춘기를 맞이하고 있고 네. 또 아직 엄마의 손길이 많이 필요한 막내를 이렇게 키우다 보니 이런저런 생각을 많이 하게 되는데 네. 제가 좋아하는 영화가 하나 있어요. 그 네. 1년에 꼭 한두 번꼴로 보는 건데 그 지금 만나러 갑니다라는 영화 혹시 아세요? 네, 알죠. 이거 리메이크판 말고 원래 그 일본 원작판 있잖아요. 네. 전 이게 너무 좋은데
그 영화를 보고 제가 가지게 된 아이에 대한 그 세계관이라 해야 되나? 뭐 이런 게 있는데 네. 그냥 보통 부부가 사랑해서 그 결과로 우리가 아이가 태어난 거라고 생각을 하잖아요. 네. 근데 제가 그 영화를 보고 느꼈던 감정은 아이가 이 세상에 나오기 위해서 엄마 아빠를 선택했다는 느낌이 좀 들더라고요. 네. 그냥 그 영화를 보고 그냥 무던히 느껴지는 그 감정이. 그래서 나는 내가 아이들을 낳았지만 우리 부부의 사랑의 결과물 뭐 이런 게 아니고 그냥 그들이 세상에 나오기 위해서 우리를 선택했다고 생각을 해요. 그럼 좀 많은 부분에서 네. 좀 달라지게 되고 생각이 좀 다르게 보이더라고요. 네. 맨날 저는 아이들한테도 맨날 얘기를 해줘요. 맨날 둘째가 좀 어릴 때 막 이렇게 뭐 그런 거에 대해서 물어보면은 너희는 다 천사였는데 천사 세상에서 친구들이었어. 너희 3명이. 근데 여기 오려고 엄마 아빠 이어주고 차례대로 오빠가 먼저 나오고 싶어서 이게 막둥이는 천사 세상이 너무 좋아서 늦게 왔다 막 이렇게 말을 해주거든요. 근데 이렇게 생각하면은 제 세계관이 막 맨날 다들 그러잖아요. 내가 이 사람하고 남편을 생각할 때 내가 이 남편하고 왜 결혼했나 이거에 대한 대답이 좀 되지 않을까요? 그냥 내가 선택한 게 아니고 아이들이 이어준 거죠. 자기들이 나오려고 자기들이 이 세상에 오려고. 네. 맞습니다. 그래서 뭐 너무 이야기가 옆으로 됐는데 저는 좀 뭐 자식을 뭐 키워낸다 뭐 이런 말보다는 그냥 우리 집에 놀러 온 그 귀한 손님을 대하라고 그때 어디 뭐 유퀴즈인가 거기서 김문정 교수님이 얘기하신 게 있었어요. 그래서 저는 그냥 그걸 보면서 좀 깨달은 바가 또 좀 있어가지고 아이들을 그렇게 대해야겠다. 우리 집 귀한 손님으로 뭐 이렇게 생각은 해요. 네. 실천하려고 노력하고 있고 늘 시행착오는 있죠. 네. 맞습니다. 3남매를 키우시면서 저보다 3배 아니 10배는 더 깊은 애정과 사랑을 느끼셨을 윤미님의 마음이 잘 느껴지네요. 이쯤에서 한 곡 더 듣고 오실게요. 요새 윤미님이 자주 듣는 노래라고 하셨거든요. NCT 드림의 캔디. 초라하게 갇혀버린 나를 보았어. 너도 날 거야, 너도 날 거야. 하지만 아직까지 사랑하는 걸. 그래 그렇지만 내 맘속에 너를 잊어갈 거야. 머리 위로 비친 내 하늘 바라다 보며 널 향한 마음을 이제는 굳혔지만 웬일인지 내게 더 다가갈수록 우린 같은 하늘 아래 서 있었지. 당신 널 사랑해 이렇게 말했지. 이제껏 준비했던 많은 말을 뒤로 한 채
이제껏 준비했던 많은 말을 뒤로 한 채 언제나 네 옆에 있을게 이렇게 약속을 하겠어 저 하늘을 바라보며 한 번 더 말했지 이제껏 준비했던 많은 말을 뒤로 한 채 다시 널 사랑한다지 했지 언제나 네 옆에 있을게 다시 너 혼자 아냐 너의 곁에 내가 있잖아. 네. 별로 얘기한 것 같지 않은데도 시간이 벌써 이렇게나 흘렀네요. 오늘 얘기를 다 못한 것 같아서 다음번에 한 번 더 초대를 드려야 할 것 같아요. 아쉽지만 김보람의 남해에서 시골류가 어느덧 마지막 인사를 해야 할 시간이 다가왔어요. 오늘 남해 기촌 8년차 새 아이 키우시면서 열심히 일도 하시면서 즐겁고 행복하게 살아가시는 우리 성공적인 기촌인 이윤미님 모시고 함께 해봤는데요. 끝으로 출연 소감과 끝곡 선곡 이유 함께 들으시면서 오늘의 방송 마무리할게요. 제가 너무 막 이것저것 말을 많이 한 것 같아서 네. 어떻게 들었는지 모르겠네. 네. 아무튼 오늘 너무 재밌었고요. 네, 그냥 네. 늘 우리 친하게 지내는 우리 람디하고 이렇게 네, 얘기하니까 너무 좋은 네, 시간이었습니다. 다음에 제가 아주 못다한 얘기 많은 것 같아요. 맞아요. 다음에 꼭 나와주세요. 또 초대해 주세요. 네. 네. 그리고 제가 끝곡은 그대 고운 내 사랑인데요. 이제 네네. 우리 집에 온 귀한 손님들 다 떠나면 오. 이제 나에게 남는 사람은 결국 남편일 거잖아요. 갑자기 갑자기 남편 생각났어. 갑자기 남편 생각났어. 방송을 듣고 있을 남편. 40대 가장으로 사는 게 진짜 고단한 일일 텐데 잘하고 있다고 말해주고 싶어요. 맞아요. 네, 오늘 진짜 너무 즐거운 시간이었고 한 시간이 어떻게 흘렀는지 모르겠습니다. 다시 한번 출연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아마도 다음번에 또 찾아올 기회가 되실 것 같아요. 저는 다음 주 월요일 이 시간에 오전 10시에 또 돌아오겠습니다. 오늘도 청취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끝곡으로 어반자카파의 그대 고운 내 사랑 들으실게요. 세상에 지쳐가던 내게 그대는 다가와 가물어 갈라진 가슴에 단비를 주었죠. 잊었던 희망의 노래가 새록새록 솟고 그대 그리며 사는 날들 꿈만 같아요. 그대 고운 내 사랑 5월의 햇살 같은 꿈이야. 그대 기다리며 보내는 밤은 왜 이리 더딘 건지. 그대 고운 내 사랑 5월의 햇살 같은 꿈이야. 그대 기다리며 보내는 밤은 왜 이리 더딘지. 그대 짊어진 삶의 무게 가늠하지 못해 오늘도 나는 이렇게 외로워하지만 가시나무 숲 서거기던 내 가슴 치우고 그대를 쉬게 하고 싶어 내 귀한 사람아.
더 안전한 대한민국을 만듭니다. TVN 재난안전 캠페인. 산불엔 이렇게 대처하세요. 국립재난안전연구원 이경수 박사입니다. 지난 2020년 3월 울산 울주군에서 원인 미상의 산불이 발생하여 축구장 630개 면적에 이르는 산림과 190억 원의 재산 피해가 발생하였습니다. 최근 10년 동안 전국적으로 연평균 440건, 850여 헥타르의 산불 피해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산불은 주로 2월에서 5월 봄철에 발생하고 이는 전체의 약 60%에 해당합니다. 산불의 발생 원인은 입산자 실화나 소각 산불이 대부분이며 그 밖에 담뱃불이나 성묘객 실화, 건축물 화재 등이 있습니다. 산불이 발생하면 즉시 119에 신고하고 초기의 작은 산불은 외투나 나뭇가지를 이용하여 두드리거나 덮어서 꺼주시기 바랍니다. 만일 산불의 규모가 커지면 발생 지역에서 멀리 떨어진 안전한 곳으로 대피해야 합니다. 대피할 때에는 불길을 등지고 바람이 불어오는 방향으로 빨리 이동하셔야 합니다. 대피할 여유가 없을 때에는 낮은 지역을 찾아 낙엽이나 나뭇가지를 긁어낸 뒤 얼굴을 가리고 엎드린 채로 불길이 지나갈 때까지 구조를 기다려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산불이 발생하지 않도록 논두렁과 밭두렁의 소각 행위는 자제하셔야 합니다. 사소한 부주의와 무관심이 큰 산불을 불러올 수 있습니다. 국립재난안전연구원과 함께한 TVN 재난안전 캠페인이었습니다. 재난안전 캠페인. 주머니에 인화물질 발견됐습니다. 아하니 여기가 무슨 공항 검색대입니까? 거 까다롭게 소지만 하는데 뭐가 문제예요? 작은 불씨로도 큰 화재를